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을 말하는 공인중개사 또치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참 특이하게도 마곡지구에서 누가 돈을 벌었나 이걸로 좀 제가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광고업계에 가장 좀 유명하신 분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받았는데 그분 하시는 얘기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얘기를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제가 마곡에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돈 많이 버셨죠? 돈을 얼마 벌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마곡에서 참 핫한 현장이었고 참 많이 움직이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곡지구에서 돈 번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마곡에서 돈을 많이 벌었나 궁금하신가요? 저는 돈보다는 이 엄청난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일반 부동산에서 배울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경험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스템을 배웠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를 꼽는 게 저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부동산 시장의 그 내막을 깊숙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나서 택지 개발이라든가 도시 개발이라든가 제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곳에 가셔서 마곡지구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마곡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볍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돈을 가장 많이 번 게 서울시 SH공사 또 이 마곡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 개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은 한 3가지 얘기를 나눠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마곡 얘기할 때 개인이 여기서 돈을 버는 그런 에피소드,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뭐 상가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차분히 더 이제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까 하거든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서울시하고 SH공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사업 주체거든요. 마곡지구 사업 주체자가 서울시하고 SH공사, 서울도시공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여기가 그린벨트로 있던 거를 해제를 하고 지구단위로 바뀌면서 용도 변경을 해서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강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 당시의 가격은 평당 130에서 150만 원에 수용을 해서 이게 기반시설을 해요. 도로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라든가 이게 기반시설을 해서 기업들, 사업시행자, 개인들한테 택지를 분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분양이 안 돼서 SH공사 홍보관을 마곡지구 안에 만들어 놓고 굉장히 홍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업하는 시행자들한테 모여서 포럼 같은 것도 열고 그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택지 분양률이 엄청나게 낮았고 그러다 보니 경쟁 입찰로 가는데 한 100% 정도 이상 조금만 더 쓰면 이게 입찰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지 가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업들은 한 1,000만 원 내외로 가져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지 용적률 600%짜리였는데 상업용지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곡에 조합원을 결성해서 사업하는 시행지가 한 5군데였거든요. 그 5군데 조합원들한테는 특히 한 2천만 원의 평당 줬고 일반 사업 시행하는 자한테는 2,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지 오피스나 오피스텔이나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용적률이 한 300%짜리였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만 원 정도의 이렇게 기본 라인을 정해놓고 더 높게 쓰면 경쟁 입찰로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상업용지도 초창기에는 100% 조금만 더 쓰면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핫해지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마곡지가 뜨거워지니까 그때는 상업용지 마지막 남아있는 발산역이 하나 있었거든요. 조합이 가져가다가 그게 해산되고 나서 이제
그 발산역 바로 앞에 크게 들어온 SB상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마지막에 가져갔는데 그때 경쟁 입찰로 가져간 게 300%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2,500만 원이었는데 그거에 300% 이상이면은 엄청나죠.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땅을 가져가서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은 이득이 더 많았을 것이고 나중에 가져가는 사람들은 땅값이 너무 많이 뭐 3배 이상 썼다고 그래서 분양가를 3배 이상은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 수익이 좀 낮아진다고 해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이런 핫한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지상에 서울시의 부채가 마곡지구 때문에 다 갚았다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마곡지구에서 엄청난 돈벌이 현장이 됐습니다. SH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곡지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시행하는 시행자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행자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분양 대행사가 있고 이렇게 이제 3박자가 이루어져서 나가는데 사업 시행하는 데는 토지를 경쟁 입찰해서 가져오고 그걸로 이제 인허가를 내고 그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요. 이제 시행사는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요. SPC 법인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일구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마곡지구는 경쟁 입찰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10%만 있으면 SH공사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내줍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PF를 일구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10%였고 지금은 뭐 20% 정도 이게 계약금이 20% 들어가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사업 시행자는 굉장히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허가비라든가 기타 비용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곡지구에 입성해서 돈을 많이 번 회사들이 대표적인 게 안강건설, 럭스라인이라는 브랜드로 오피스텔도 짓고 그 다음에 오피스도 짓고 하는 회사죠. 굉장히 많이 컸고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시행사 사무실 얻을 때 시행사 사무실을 임대해 주시는 건물 주인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처음에 마곡지구에 왔을 때는 시행사 사무실 얻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맸는데 뭐 몇 년 지나 보니까 엄청나게 바뀌어있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안강건설의 그 대표 에피소드를 또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젊으신 분인데 40대였는데 처음에 그 부천 늑고아라는 데에서 옷가게를 하시던 분이 이제 이 부동산 분양 현장에 들어왔죠. 분양 현장에 들어와서 분양을 몇 군데에서 돈을 벌고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분양부터 시작해서 시행까지 해서 엄청나게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스컴에도 나올 정도로 엄청 유명한 분이 됐죠. 그래서 그분이 있고요. 또 이제 뭐 경동건설이라든가 대방도 마곡에 와서 엄청나게 크게 아주 성공한 케이스고요. 문영건설이 또 마곡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걸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분들은 마곡에 와서 한 건물을 몇백억 아니면 몇천억까지 벌어가신 그런 기업들인데 그 시행하는 회사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자기의 그 이익분을 이렇게 가져가서 분양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요. 미래가치까지도 분양가에 얹혀서 분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릴까요? 문영건설이 제게 이렇게 미래가치를 이렇게까지 얹혀서 분양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회사에서 하는 분양 현장은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전혀 얘기도 안 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정말 분양하는 분양 직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지도만 놓고 이렇게 분양을 책임감 없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택지주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정말 잘 판단해야 되는 게 택지주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다 풀기는 좀 힘들고요. 마곡지구 안에 수익형 부동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상가, 뭐 오피스, 오피스텔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차분히 더욱더 이제 말씀드릴 건데 마곡지구에 가보면 정말 핫하고 똘똘한 상가들이 있어요. 그런 상가들은 이렇게 핫한 이런 부동산 그 분양 현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일반인들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정말 인맥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이걸 가져오는 그런 데고요. 지금도 이제 마곡지구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욕심나는 그런 상가들 있죠. 정말 괜찮은 그 임차인들이 이렇게 차고 앉아서 하는데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몇 년째 공실로 있는 상가가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해 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어떤 상가가 정말 똘똘한 상가인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상가가 어디인지를 제가 현장을 찾아가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누가 돈을 또 되게 많이 벌었는지 그것도 궁금하시죠? 어떤 분은 오피스텔에서 돈을 버시는 분이요. 그분은 이제 오피스텔에 막 입주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뭐 난리 났잖아요. 마곡지구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다. 공급 가인이다. 매스컴에서 계속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하다못해 오피스텔 지어야 될 땅을 오피스 지을 땅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준공이 떨어질 시점에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공급 가인이기 때문에 이건 손해보는 현장이다 해가지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마이너스도 있었고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은 또 오셔가지고 마곡지구에서 요즘에 줍줍이라 그러죠. 막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분양가가 한 5평, 5.5평이 1억 1000에서 1억 2천, 1억 3천 그 사이였을 때 계약금만 들어가고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그냥 그대로 뭐 부가세 환급 받은 것만 본인이 가져가시고 그대로 이제 파신 분도 계셨는데 파신 분이 있었는데 사신 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신 분은 어떻게 샀냐면요. 전세를 넣고 그야말로 갭투자죠. 갭투자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1억 1000짜리가 그때 당시에 전세가 9,1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억 3천짜리는 전세가 뭐 1억 정도였고 1억 1000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취등록세를 한다 해도 한 2,000에서 뭐 2,500 정도면 충분히 오피스텔 한 채씩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10개, 20개씩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그게 1억 2천 하던 게 1억 뭐 8천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6천 갭이 생기잖아요. 그 중간에 팔았다 하더라도 그 갭이 2천 정도 팔았다 하더라도 10개면 2억이고 20개면 4억입니다. 그 다음에 3천 정도 갭이 생겼다면 3억이고 6억입니다. 돈을 그렇게 버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한 개인인데요. 그 당시에 이분은 강서구 한 고등학교 교사님이셨어요. 교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아파트에서 마곡지구를 바라보게 된 거죠. 바라봤더니 그동안에는 펜스만 쳐져 있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곳이 거기서 누군가 일을 하고 공사를 하고 뭔가를 짓고 그런 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곡지구가 드디어 시작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부동산을 돌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돌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혼자 판단을 하신 거죠. 투자 가치가 있겠다. 이게 판단하에 이제 행동을 옮깁니다. 옮겼는데 이제 투자한 게 먼저 상가를 분양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가 1층 가격이 3천만 원대였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이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 가장 높게 분양한 게 한 6천만 원대까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지를 여러분 가늠하실 수가 있겠죠. 그 상가를 전매가 가능하니 사고 팔고 사고 팔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축적을 했고요. 당연히 아파트도 마곡 아파트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마곡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시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를 만난 건데요. 그때 당시에 택지가 이제 이렇게 입찰 받아서 성공에 오잖아요. 성공에 오면은 초창기에 분양 받은 것들이 가지고만 있어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 판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는 그 시행사 몇 분이서 그거를 지분 투자해가지고 그걸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돈을 뭐 경쟁이 심하니까요. 서로 가지려고 난리니까 이제 막 불이 나게 돈을 모아서 이제 그걸 계약을 썼는데 그때 5명이서 이거를 계약을 했습니다. 15억 정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서 땅값을 치르고 그다음 PF를 읽고 해서 이 사업 시행을 하고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하고 분양을 대응을 하고 했거든요.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부동산 분양 현장이 핫했냐면은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줄 서 있었어요. 서로 좋은 거 가져야겠다 줄 서 있었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분양이 잘 되는 거죠. 자리가 워낙 좋았습니다. 거기가 역 바로 앞이었고 코너였고요. 이제 지금도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인데, 그것에 이제 여러분 초치기 분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초치기 분양은 뭐냐면 이게 선착순 분양하는 건데, 만약에 계좌가 10시에 딱 열리잖아요. 청약 계좌가 딱 10시에 열리면 먼저 돈 넣는 사람이 먼저 이걸 막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된 사람 속상해서 난리가 났고, 막 부동산에서도 서로 손님 붙이고 아주 그냥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럴 때였기 때문에 이 시행사에서는 전혀 리스크가 없이 분양이 아주 성공적으로 했고, 정말 투자비도 아끼고, 이렇게 청약률 높잖아요. 그러면은 PF 일었을 때 그 PF 스스로도 굉장히 낮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아주 굉장히 엄청난 그런 분양 현장인 거죠. 그러고 나서 준공까지는 분양으로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15억 투자해서 2년 사이에 그 수익이 얼마가 났냐면 한 330억 정도가 났거든요. 그 한 현장에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5명이서 투자했으면 뭐 60억, 70억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러면 10억 투자해서 2년 사이에 6, 70억을 번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이죠. 보통 시행은 아무나 이렇게 지분 투자 이런 거 못해요. 못합니다. 왜냐면 시행하면은 뭐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허황되게 돈이 많이 벌리는 이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똑똑하신 것 같아요.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얻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부를 많이 축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마곡지구가 맞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거품이 빠졌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에서 분양도 안 되고, 또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부정적인 면도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곳에 해서 애먹은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개인이나 기업이나 돈 번 사람들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 잘못 투자하셔가지고 굉장히 애먹은 사람이 많습니다. 상가를 잘못 투자하게 되면요,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도금이 내 앞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채무가 나한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어렵게 쳤다 하더라도 관리비도 내가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에 대한 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손님하고 상담을 해보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막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현장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무섭기도 하고요. 또 잘못 투자하셔가지고 정말 피눈물 흘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참 안타까운 분이 참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돈 번 사람들을 얘기는 했지만, 이제 현장에 나가서 마곡지구가 특히 상가가 제일 처음에 분양했던 현장, 그 다음에 피가 정말 많이 붙었던 현장, 그 다음에 똘똘한 현장,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현장, 이런 것들을 분류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